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검은호 입장에서 보는 그런 비용의 계산을 우리가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세 번째 판례 나오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우리가 했던 벅 앤 해리스 케이스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뭐였죠? 아주 우리가 목적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의 뭐예요? 중요한 사항이죠. 법적인 어떤 권리와 의무 내용들이 첫 번째 판례에 소소하게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거주 가능 보증 계약 자체가 뭐냐, 그죠? 기본적으로 임차인의 임대인의 권리와 임차인의 권리가 뭐냐, 그죠? 그런 게 기본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실상 거주 가능한 경우가 법적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되느냐, 그리고 실제로 거주하려 그러면 어떤 요건이 필요하냐,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두 번째 판례보다도 굉장히 높은 단계에서 어떤 규정이죠. 주거와 관련된 임대인과 임차인의 조금 높은 단계에서의 법률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이게 전부 다 이제 이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보게 되면 프랭클린 슈프림 코트의 가장 높은 어떤 판시 내용들이 나와 있죠. 첫 번째 판시 내용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540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주거 여건에 맞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느냐, 그죠? 그런 게 돼 있고, 주거가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뭘까요? 실제로 이 임차료 계산에 있어서 우리가 뒷부분에서 없는 내용들이죠. 뒷부분에 뭐라 그랬어요? 뒷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임차료 계산에 있어서는 어떻게 됐어요?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가. 임차료 계산이 네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나왔는데 렌트 계산이 네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외에 판례로 보면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유사하죠. 첫 번째 예를 들어서 그 목적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당하게 수리가 됐고, 정당하다 그러면 그 목적물의 공정한 가치, 그죠? 가치죠. 가치와,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불결하고, 그죠? 안전하지 않고 좀 불결한 상태인 경우에 그러한 공정가격 사이 가치죠. 이 가치가 이제 어느 정도, 한마디로 이제 실제로 아무 수리가 완벽한 된 상태하고 수리가 덜 된 상태를 이제 비교해가지고 우리 가치를, 공정한 가치를 따져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이제 뭐예요? 그 임대인의 위반으로, 임대차 계약의 위반으로 발생되는 그죠? 목적물의 그 상대적인 사용의, 그죠? 그죠? 감소에 따른 퍼센테이지니까 뭘까요? 전체 비용 중에서 뭐 이것이 10%라 그러면 10%만 감해주면 되죠. 감해주면 되잖아요. 20%가 이게 좀 하자가 있다면 20%만 감해주면 되고. 첫 번째, 두 번째가 좀 다르지만 또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판례를 보면서 어떻게 돼요? 자, 렌트에 대한 룰은, 자, 크게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높은 단계의 법률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임차료의 어떤 손해배상액 자체는 우리가 이 어떤 상대적인 가치 기준에 따라서 결정한다. 원투가 있잖아요. 원투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뭐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두 번째 판결에서는 렌트 비용 자체가 계산하는 방법은 뭐예요? 네 가지가 있잖아요. 네 가지가 있잖아요. 1, 2, 3, 4. 그러니까 앞에 두 가지가 있고 뒤에 렌트 비용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 네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요거까지만 쓰는 사람이 많은데 실제로 뭐가 빠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빠져 있어요, 여러분들? out of pocket expense가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룰 자체가 보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돼요? 이러한 6가지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2가지 플러스 4가지 플러스 1, 이게 되는 거죠. out of pocket expense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시험을 볼 때 out of pocket expense가 빠져가지고 결국은 제가 볼 때는 한 10%, 15% 정도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시험에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다 이것도 룰이죠, 룰. 룰 자체를 빠뜨리면 안 되죠. 실제로 우리 만약에 이런 아웃 오브 포켓 익스펜스가 나오지 않다 그러면 나오지 않았다라고 적어야지 이거 자체를 아예 빼면 안 되죠. 그죠? 우리 사건에서는 이것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런 경비가 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두 가지 판결 자체가 아주 심플하고 또 어렵지 않은 내용이지만 가장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임대차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잘 알아야지만 우리가 앞으로 SE 문제라든지 MPT 문제를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케이스는 이제 이게 나와가지고 우리 그 많은 수험생들이 이제 황당하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제가 접해봤는데 황당할 거 하나도 없는데 이게 뭐 케이스가 다 똑같죠. 내용만 좀 틀리지. 이것도 그런 거 똑같은데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그 내용들을 그대로만 그냥 잘만 그냥 보면 돼요. 잘 보고 그냥 그대로 그냥 이해하고 적용만 하면 되죠. 근데 그걸 이게 어느 때는 뭐죠? 형사적인 문제가 나오고 어떤 때는 불법행위와 같은 민사적인 문제가 나오고 어떤 때는 헌법의 문제가 나오고 어떤 때는 뭐예요? 행정 관련 이제 문제가 나오고 어떤 때는 행정 관련 문제 나오면 난 모른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보게 되면 똑같아요. 그 내용은 우리가 전후잘 보게 되면 여기도 뭐예요? 이거 원고죠? 자 이건 뭘까요? 피고 똑같잖아요. 원고 피고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그 대신 뭘까요? 재무부 그다음 우리 같은 뭐 국세청 비슷한 하여튼 이건 재무부다. 재무부 텍스 관련이니까 재무 쪽이네. 텍스 코트가 따로 있죠. 그래서 세금 관련해서 세금 관련.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도 이제 항소심이죠. 자 우리가 심리하고 자 프랭클린 디파먼트 레베뉴의 이 재무성의 재무부의 결정을 따른다. 그죠? 그리고 짐과 맥신리 스톤이라는 사람의 소위 그 뭐예요? 납세자의 그 감세를 거부하는 프랭클린 재무부의 결정을 우리는 그대로 따른다. 어떤 결정일까요? 어떤 거와 관련해서 소울 스프리딩 비즈니스니까 뭘까요? 뭐 뭐라 그래요? 말교배 사업이죠. 말교배 사업과 관련된 그 두 사람의 짐 맥신 스톤이라는 이 부부의 거의 납세자들의 어떤 세금에 대한 감액이죠. 감액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결정은 이제 우리 같으면 이제 국세청에서 이제 어떤 세금을 기본적으로 내리게 되면 이제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뭐 우리 같으면 조세 심판 청구를 해야 되겠죠. 해가지고 조세에 대한 그 국세청의 그 결정에 대해서 이제 그 불복하는 그러한 내용의 우리가 그죠? 특별 소를 제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명령은 소위 그 재무부의 그 명령 자체는 그죠? 적절하다, 유효하다라고 이제 추정한 거죠. 추정한다. 따라서 텍스페어인 소위 납세자가 우리가 그런 해당된 명령 자체가 정확치 않다. 그죠? 정확치 않다라는 것을 입증할 의무가 있는 거죠. 입증은 누구한테 있어요? 당연하게 텍스페어한테 있죠. 납세자한테 있는 거예요. 납세자의 우리가 입증 책임 의무가 있다. 이게 닐슨 이제 프랭클린 디파먼트 레베뉴 이 경우에 프랭클린 텍스 코트에서 나왔던 납세자의 입증 책임 의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법령을 보게 되면 그 프랭클린 그 의회에서는 어떻게 돼요? 인터널 레베뉴 코드니까 이제 국세청 혹은 CFR 소위 그 연방 규정
규정을 우리가 통합해 가지고 소위 그 프랭클린의 이런 소위 수익에 대한 세금을 결정하는 목적으로 이제 두 법령을 우리가 두 가지를 이제 통합시킨 거죠. 두 법령에서 우리가 프랭클린 그 의회에서 이렇게 입법의 배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원고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이건 우리는 당연하게 이 감액을 우리가 청구했다는 얘기죠. 비용에 대해서 소위 그런 거래라든지 이 사업에 대한 운영에 대한 관련해서 그 비용이 발생되는데 비용에 대한 감액을 우리는 당정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 그 비즈니스가 뭐 어떤 거예요? 그죠? 아론 트리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말교배 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FDR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FDR은 이제 프랭클린 디파트먼트 레베뉴죠. 이 재무부의 입장에서 볼 땐 이러한 감액 자체는 소위 과거에 최근 7년 동안 국세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같은 이제 7년 동안의 세금에 부과되는 건데 특히 그 말 교배에 대해서 사업으로부터 얻은 그런 소득액에 대한 감액을 하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한정돼 있죠. 그 벌은 금액만큼 과거의 7년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얻은 그 소득의 이 감액에만 제한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스톤 자체가 원고 자체가 이러한 이익 목적이 아니다. 이익 목적이 아니다. 이익 목적이는 뭘까요? 수익 목적이다. 수익 목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프로핏 모티브가 수익 목적이 아니다. 수익 목적이 아니고 이 사람 뭘까요? 수익 목적의 반대는 뭐예요? 뭐 취미 오락 그 사업을 말의 그 교배를 그냥 뭐 승만한다든지 본인이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으면 이제 재무부에선 기본적으로 원고들의 그 행위 자체를 우리가 사업을 수익 목적에 의한 사업이 아니고 취미 오락이라는 그런 형태를 이제 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감액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케이스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뭐 보면 알죠. 그래서 이제 항소를 하게 되는 거죠. 전액을 좀 감액을 해달라. 우리가 이제 사업을 했는데 뭐 결국은 다 이제 그죠? 마이너스가 났나 보죠. Code of Federal Regulation, 그죠? 이게 소위 그 연방 규정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익 목적이죠. 소위 그 세금의 감액, 수익에 대한 세금 감액을 허락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업 자체가 어떻게 돼요? 수익 목적이 돼야 된다. 수익이 약간 그죠? 수익의 목적이 아니다. 수익 목적이 아니다는 거죠. 수익 목적이 좀 의미가 부족하다는 거죠. CFR의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그 사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수익은 목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감액을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규정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누가 보는지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9가지의 요인을 우리가 평가하고 있는데, 실제로 납세자가 실제로 그 행위에 돌입했는지, 그리고 그 행위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실 또 그러한 사업을 수익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보는 것이다. 를 보는데 9가지로 이제 기준으로 이제 보고 있죠. 그렇죠? 이러한 요인들 자체는 어떻게 보면 배타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다 여느 상관이 있는 게 배타적인 게 아니고, 또 그 결정 요인들의 그 한 요인 혹은 종합적인 요인, 그리고 수익 목적의 문제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 하나도 아니고 합한 것도죠. 또 이게 총합도 아니고, 한마디로 뭘까요? 배타적인 게 아니죠.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이제 프랭클린 스프링 코트 1984년도 판결이죠. 이게 바로 이제 모던
케이스에 해당되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뭘까요? 자, CFR 관련해서 규정 자체가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지금 9가지의 요인들을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요인이 소위 원고의 그 말교배 사업 자체가 실제로 수익 목적인지 우리가 확인하려고 그러면 뭘까요? 9가지의 우리가 요인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의무화 되어 있죠. 규정에. 첫 번째 뭘까요? 자, 그 행위 자체를 하는 그 방법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이렇게 이슈 자체를 팩트가 여러 개 나와 있다라 우리가 이제 팩터 애널리시스라고 하죠. 소위 요인 분석을 하죠. 팩터 애널리시스. 그래서 요인 분석할 경우 결국은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팩터를 애널리시스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애널라이징 팩터니까 어떻게 돼요? 웨잉 해야 되겠죠. 웨잉. 소위 비교 형량을 해가지고 각 요인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비교 형량 해야 되겠죠. 해가지고 어떤 부분들이 많이 수익 목적에 가깝고 어떤 것이 수익 목적이 아닌지를 우리가 구분해가지고 실제로 결론을 내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법원에도 유사하겠죠. 방법이 뭐냐? 자, 원고 자체가 아론 트리를 어떻게 돼요? 20년 동안 이제 운영했고 또 지난 7년 동안의 소득에 대해서 감액을 청구를 하고 있는데 원고 자체가 실제로 사업을 한다는 사업주식으로 운영한다는 그런 증거가 거의 없어요. 제출하지 못했어요. 또 그다음에 실제로 사업 활동한 어떤 기록도 없고 그리고 사실상 미스터 소니는 남편이죠. 원고들의 남편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사업 내용도 거의 알지 못했어요. 사실 뭐 말을 이제 구매한다든지 파는 것, 팔 때도 잘 모르고 또 가격이 얼마인지 그리고 훈련은 어떻게 시키는지도 모르고 또 사업적인 어떤 계획도 부족하고 또 비용에 대한 또 어떻게 보면 벌충이죠. 계획도 없고 어떻게 비용을 어떻게 벌충할 것인지 손실에 대한 보충 그런 계획도 없고 그 계약 자체가 뭘까요? 이러한 계획 자체는 어떻게 돼요? 소위 수익을 그러한 계획이 어떻게 돼요? 그러한 계획은 어떻게 보면 어떤 모티브예요? 뭐 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그죠? 목적을 제시할 수도 있다. 할 수 있다. 뭐 여기서 볼 때는 이제 상황을 보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다 깡그리 무시하면 안 되겠지만 어떤 그런 계획 자체는 어떤 그 수익을 취하는 그런 의도를 우리가 제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고 자체는 어떻게 보게 되면 자 내셔널 챔피언이라는 그 말이죠. 어떻게 보면 경마에서 아주 우세한 그런 종이네요. 그래서부터 이러한 그 말에 대한 그죠? 시멘을 이제 사가지고 스톤 원고 입장에서 뭘까요? 이렇게 사니까 한마디로 자신의 그 손실에 대한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한 것이다. 그리고 사실상 뭐 결국은 실패했지만 스톤 입장에서는 전혀 아이론 추리에부터 어떤 셀러를 받은 적도 없고 또 지불한 적도 없고 그런 데이터를 봐서는 그리고 20년 동안 그죠 한 푼 벗는 것도 없이 어떻게 보면 이 업무 자체를 취미 목적으로 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원고들 입장에서 볼 때는 뭐 홀쇼라죠. 홀쇼를 이런 데 참여함으로써 뭐 광고는 했다. 하지만 뭐가 부족했어요? 소위 교배 사업에 대한 광고는 충분히 거의 없다는 뜻이죠. 거의 없었다. 그냥 뭐 광고만 했지 사실상은 거의 없었다.